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그램인 MGCS가 한국의 K2 전차의 등장과 독일 라인메탈의 배신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주력 전차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체제는 독일의 KMW와 라인메탈, 그리고 프랑스의 낙스 등 3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일 KMW에서 CEO를 맡고 있는 랄프 케첼은 독자적으로 KF-51을 개발한 라인메탈은 MGCS의 파트너로 남을 수 없다고 밝혔고, 한국의 K2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도 유럽에서 표준화된 레오파드2의 후계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시사하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와 같이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K2 전차를 도입하는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300대의 레오파드2와 200대의 르클레르를 대체하기 위해 주력 전차 개발 프로그램인 MGCS를 추진 중이며, 이 새로운 주력 전차는 유럽 표준 모델로 레오파드2와 르클레르를 채택한 15개국의 유럽 나라들에서 채용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비전은 라인메탈의 배신과 폴란드가 레오파드2가 아닌 한국의 K2를 선택하자 흔들리기 시작해 KMW는 독일 메르쿠즈의 취재의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KMW의 케첼 CEO는 MGCS 개발 체제는 독일의 KMW와 프랑스의 넥스터 두 기업이 만든 것이 이상적인데, 여기에 라인메탈이 끼어든 데다 독자적으로 130mm 활강포를 탑재한 KF-51까지 발표해버렸습니다. 이어 차세대 주력 전차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MGCS 개발에 관련되어 있던 라인메탈이 독자적인 해결책으로 KF-51을 개발하고 이 전차를 레오파드2의 후속 전차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라인메탈의 행동을 이해되기도 하지만, 라인메탈의 행동은 MGCS의 개발 체제를 깨는 행동이므로 라인메탈은 MGCS의 파트너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라인메탈은 KF-51이 레오파드2와 비교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며 KF-51이 레오파드2보다 우수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KF-51이 레오파드2보다 우수하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레오파드2가 여러 나라의 기반 전력으로 계속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2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벌이면서까지 미래 계획도 비약적 진보도 없는 신형 전차를 우선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인메탈은 KMW와 공동으로 푸마를 개발했는데도 독자적인 리눅스도 개발해 2개의 차종이 경쟁 관계에 빠져 수십 년간 전차와 자주포 등의 개발에서 역할 분담을 해온 양사의 협조 관계를 라인메탈이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라인메탈 외에도 MGCS의 비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또 있습니다. MGCS는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개발 체제의 복잡성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잠재 고객의 개발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심하게 말하자면 독일이 워크쉐어나 기술을 독점해 잠재 고객은 구매만 하면 된다라는 상황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첼 CEO는 MGCS의 잠재적 고객이었던 폴란드가 레오파드2의 대체형으로 한국산 K2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도 레오파드2 A7N호와 K2N호를 검토 중이어서 노르웨이인들이 폴란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첼 CEO는 만약 유럽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육상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유럽의 수요는 한국과 미국에 의해 점유당하게 되어 유럽의 방위산업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F-35가 유럽에서 우위를 점하여 유럽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가 팔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케첼 CEO는 유럽이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통일된 접근법 아래 레오파드2에서 MGCS로 이행해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게 협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미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유럽 자금을 유럽 밖으로 빼돌릴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방위산업, 즉 주로 프랑스와 독일 기업이 만든 무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단지 미국을 대체할 뿐이며,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경제 및 방산 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로 당초의 MGCS 프로그램에는 폴란드와 이탈리아가 참여를 원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기술 유출의 이유를 들어 두 나라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와 노르웨이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협조적인 한국에 접근하고 있어 MGCS뿐 아니라 레오파드2 수요까지 한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KMW가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운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미국산 방위 장비가 계속 팔리는 이유는 미군의 안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족한 유럽산 방위 장비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협조적인 한국과 튀르키예 및 중국 등 새로운 나라들의 등장으로 어정쩡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유럽 나라들에게
미국의 방식과 같이 장비만 사라라는 판매 방식은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국제 정세에 따라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일부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했듯 미국과 유럽 외에 한국과 튀르키예 및 중국 등이 국제 방위 산업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의 군사대국들의 대체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술을 비밀로 하여 상대국보다 우위에 있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다른 나라의 방위 장비를 판매할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없는 기술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도입국과 기술을 공유하고 규모를 확대해 이 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재의 판매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판매 방식의 흐름에 편승하여 기존의 방위산업 강대국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적으로 한국의 K2 전차와 경쟁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라인메탈과 경쟁해야 하는 MGCS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독일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F-35A를 도입할 예정인 독일이 독일 기업의 F-35 공급망 참여를 미국에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4일에 미국으로부터 35대의 F-35A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지만 F-35 도입 대가로 F-35 프로그램의 독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운반 능력을 보유한 토네이도 전투기의 후계기로 FA-18EF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하는 독일 내 세력과의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미국의 해관보국이 전술 핵무기인 B-61 모드 12의 통합기종에서 FA-18EF를 제외해버렸고 이에 따라 후임 숄츠 행정부는 F-35A와 타이푼 ECR SEAD를 도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에 독일 F-35A 판매에 관한 약 84억 달러의 대외유상 군사 원조를 승인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독일 정부도 이달 14일에 미국에서 35대의 F-35A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해 F-35A 도입이 확정된 셈이지만 독일은 F-35의 도입 대가로 F-35 프로그램의 독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F-35 조립에 필요한 부품 및 부품의 제조 권리는 F-35 프로그램 출자국에 분배돼 있어 비출자국이 F-35를 도입해도 공급망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지만 F-35의 도입 대가로 독일 정부가 독일 기업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F-35 비출자국으로서 F-35 공급망 참여가 유일하게 허용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프론트 프레임 제조 참여를 제안받았으며 이는 자국용으로 한정된 제조가 아닌 국제 수요용 부품 공급망의 프론트 프레임을 공급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핀란드 산업계는 F-35 출자국과 마찬가지로 부품 제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F-35A 도입에 투자한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F-35 도입에 오프셋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수천억 엔의 비용을 부담해 MRONU와 엔진 디포를 설치한 대가로 일본 항공자위대용 F-35A에 사용되는 부품의 일부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지만 일본이 제조한 부품이 국제 수요용으로 출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 기술의 습득적 의미가 강합니다. 만약 미국이 F-35 비출자국인 독일을 오프셋으로 공급망 참여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신규로 F-35A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반드시 공급망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